1995년 지금의 남편은 6년 동안 경영하던 신문사를 경영난으로 넘기고 빈털터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일하러 가려고 동생이 준 여비 450만 원을 들고 공항으로 갔으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편집 기자로 함께 일했던 나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남편은 함께 제주도로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나는 1995년 8월 낡은 자동차 한 대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광주까지 그리고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에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의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고 여관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남편의 동생이 마련해준 450만 원과 내 적금 통장에 1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차를 고치고 숙박비를 지출하는데 50만 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150만 원 지출, 제주도에 온 지 4일 만에 200만 원을 썼습니다. 잔고는 1200만 원으로 줄었고 한 푼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돈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생선을 납품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나는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주에서 수산 유통업을 하려면 고기를 살 때는 현찰을 주고 사야 하고 납품하는 거래처에는 외상으로 고기를 주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해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산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60만 원만 내면 되는 가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커피와 차를 파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녁에는 호프집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낮 시간만 가게를 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영업은 손님이 없어서 적자였고 월세만 축내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내려올 때 1,450만 원이었던 돈이 4개월도 안 되어 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카페를 일주일 만에 접고 월 30만 원 오피스텔에서 월 20만 원 내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전 재산은 300만 원.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나르는 일을 하였으나 해보지 않은 일이라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용접을 처음 해본 남편은 용접할 때 불꽃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을 쉬고 눈은 다시 보였지만 일자리는 잘렸고 월급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360만 원을 들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무슨 업종이 있는지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강습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방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꽃집을 창업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300만 원과 승용차 한 대가 전부였던 우리는 시내에서는 가게를 얻을 수 없어 시외로 갔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에 저렴한 가게가 나와 조천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앞에 있는 한가한 시골 마을에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방과 작은 부엌이 딸린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얻었습니다. 12월 중순경 8평 가게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주는 월세가 아닌 연세를 내야 했으므로 연세로 1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간판 50만 원, 전화 30만 원, 페인트 10만 원,
기타 잡비 10만원, 예비비 10만원. 한 달 안에 개업을 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라서 손볼 데가 많았고 우선 꺼진 마룻 바닥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대를 아끼기 위해 주인집 할머니가 주신 김치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꽃집을 하냐고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조천하원이라는 상호를 남편이 지었고 낯선 곳에서 꽃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게 수리를 하는 동안 나는 제주시에 있는 꽃방 사장님에게 꽃꽂이를 배우러 갔습니다. 어깨 너머로 꽃바구니와 꽃다발 만드는 법을 보고 혼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게 수리가 마무리되자 가진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가게에 진열할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물건을 구매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무작정 화훼 도매하는 농장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부탁했는데 다행히도 도매하는 농장 사장님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주셨습니다. 제주에서는 개업하는 집에 15,000원짜리 동그란 화환을 줍니다. 개업을 한 가게에 화환이 없다고 내가 걱정하자 남편은 친구들 이름과 친분이 있는 유명 인사 이름으로 개업용 동그란 화환을 만들어 가게 앞에 내놓았습니다. 꽃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꽃집을 창업했습니다. 화환의 꽃들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뽑아갔는데 많이 뽑아갈수록 번창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개업하고 동네 사람들은 작은 화분을 하나씩 구입해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만의 마케팅 회의를 했습니다. 작은 꽃바구니를 만들어 동네 기관장이나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관공서장님들에게 꽃집이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꽃과 식물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외우고 나무 모양을 익혔습니다. 식물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낯선 제주도 말과 풍습을 익히고 풍성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운동회가 열리면 참석하여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그날 저녁은 동네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집으로 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늦게라도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화원을 오픈하고 잔칫집과 제삿집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동네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귀인도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로 옮기고 싶었지만 경쟁이 심해서 고민하던 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상가 주인을 설득해준 덕분에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실함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8평밖에 안 되는 좁은 가게에서 20평 되는 넓은 가게로 옮기고 식물도 많이 들여놓고 생활을 보관할 수 있는 중고 냉장고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옮김과 동시에 자산이 300만 원에서 대략 1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나는 만삭의 몸으로 트럭을 타고 꽃배달을 다녔습니다. 무선 호출기인 삐삐밖에 없던 시절이라 배송 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고 화환을 싣고 떠나면 남편은 집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매일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컴퓨터 단말기를 빌려준다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통신으로 달려가 단말기를 빌려왔습니다. 컴퓨터가 매우 고가였던 시절이라 채팅과 정보 검색이 가능한 하이텔 단말기를 빌려와서 남편은 키보드를 눌러가면서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꽃집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검색했더니
수만 개의 꽃집 상호와 전화번호가 검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주 꽃 배달 전문점을 생각해냈습니다. 제주도는 막히는 곳이 없어서 웬만한 곳은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 배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하기로 결심해서 바로 지금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내일부터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금 얻은 성공적인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제주도 지역 일간신문에 전화 한 통화로 카드 결제 OK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실었는데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카드사와 수기특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결과 시골에 있는 가게에는 계약을 해준 사례가 없음에도 카드사는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광고가 나가고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기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기다리던 밀물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고 믿고 오로지 앞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이텔 단말기를 빌려온 후부터 인터넷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지만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주문은 한 달에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 빗발치면서 매출은 급성장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추가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던 중 카드사의 명세서와 함께 딸려온 리플릿을 보고 리플릿에 전국 꽃배달 서비스 광고를 실으면 카드사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테니 주문 역시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서울까지 가서 카드 본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하여 드디어 리플릿에 광고를 싣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주문을 하면 전국에 있는 꽃집 유통망을 이용해 우리 화원에서 꽃배달을 중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080 무료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로 기재하고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협회에 가입하여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기 위한 절실함이 통한 것입니다. 남편과 나는 제주시로 가게를 이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이마트 안에는 작은 꽃 매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을 설득해서 이마트 꽃 매장 운영권과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권리금과 이사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후배가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했고 꽃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년 동안 살던 고향 같은 곳을 떠나 제주시 연동에 있는 100평 매장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꽃배달 마케팅에 집중했고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2년 동안 몰두한 결과 자산이 대략 5천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막 시작하려던 차에 친구 아버지가 H통신 본부장으로 제주도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50여 개의 전화 회선을 제주 전 지역에 수월하게 깔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14 안내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원들의 휴게실 개소 기념으로 휴게실 사방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울에 적힌 상호와 전화번호를 보았고 가까운 꽃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고객들에게 우리 꽃집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꽃 배달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았고 강남에 있는 꽃 배달 사무실을 보고 우리도 고객들에게 DM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료로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여 수십만 업체의 기업 명단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내려받아 필터링 작업을 하고 DM 발송 준비를 했습니다. 1만 장 단위로 우편 발송을 했는데 주문은 별로 들어오지 않고 한 바구니씩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문자들의 데이터는 소중했습니다. 고객 주문 관리를 시스템화해서 고객 관리도 수월해졌습니다. 벌처럼 노력한 결과 우리는 꽃배달협회에서 중개물량 전국 1, 2위를 다투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꽃집이 되었습니다. 창업을 한 지 불과 3년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자는 시간도 아끼며 주문을 처리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싸우니까 나 죽고 싶어 라는 어린 딸의 말을 듣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시기적절하게 입사하면서 매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12월까지 정산을 하고 돈을 모아보니 2천만 원의 현찰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현금이 생기자 그 돈으로 빚을 갚을까 하다가 제주도의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땅값은 너무 비쌌고 오를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돈이 부족했던 3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현찰이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바로 근처 큰 도로변에 75평의 부지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은행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땅값의 일부는 아는 분을 통해 빌렸고 모자란 돈은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비싼 카드 대출은 내키지 않았지만 장사가 잘 되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2천만 원으로 평당 300만 원 하는 땅 75평을 극적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초인처럼 잠을 안 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주문은 전화 주문보다 많아졌습니다. 플라워몰이라는 상호를 처음 만들어 등록했던 그때 우리나라는 최단 시간에 전국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라워몰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광고비는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광고비가 비싸다고 생각했으나 광고가 게재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 광고 해킹 사건으로 피해자인 우리는 피의자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정신적인 충격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시장은 인터넷 광고에 홀려 있었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광고비에도 광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과열 경쟁으로 많은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억울한 업체들이 혐의를 벗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플라워몰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물은 100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1도 차이지만 1도만큼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 물은 영원히 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1도 때문에 끓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말입니다. 땅을 매입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겨우 은행 대출을 제외한 돈과 카드 빚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현금을 최대한 모아보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빌딩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75평 부지에 55평짜리 5층 건물을 지으려면 8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5천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설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1층에는 주차 공간과 꽃집, 사무실을 짓고 천장은 키 큰 관엽식물들을 위해 높게 설계하고 5층 집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추가 부담금 없이 해주기로 회사는 약속했습니다. 중도금 치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준공도 하기 전에 은행에서 융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2차적인 방법으로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막상 준공 날짜가 다가오니 은행에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아는 분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드디어 준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제주 입도 10년 만에 5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내 빌딩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많은 상황과 기회를 만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생각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답으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마음속에 뿌린 생각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곧 행동이라는 꽃을 피우며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은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두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이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씨앗이 되어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우연은 없습니다. 생각의 결과로 기회와 상황이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절망의 끝에서 어떤 형태로든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일푼이 된 지금의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제주도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지금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신념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